음, 자, 이제 수업 시작하자. 이번 수업은 데카르트 성찰을 한번 공부해보자. 데카르트가 쓴 성찰이라는 책 속에서 과연 데카르트가 성찰하기 위해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공부해보자. 세계의 명저지, 우리 인류의 명저 중 하나다. 인류 문명이 가진 명저 중 하나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모든 불명확한 것을 부정하고 확실한 것, 명석판명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통 명석판명하고, 판명이라고 되게 유명한 말이지, 명석판명한 것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구성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철학의 제1원칙으로 제1원칙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 정도는 다 알지? 라는 명제를 도출했다. 이때 생각한다는 단순히 무언가를 떠올린다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명석판명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성찰을 의미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나는 성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야. 자, 우리 데카르트가 거기터 숨이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라는 저 명제를 어떻게 도출하게 됐는지, 쿠비토 에르고 숨이란 저 명제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의 성찰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데카르트 성찰, 제2 성찰, 제1 성찰은 다들 혼자서 공부해봐.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렵겠지만 제2 성찰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나면 제1 성찰도 어렵지 않게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제2 성찰을 공부할 테니까 이 선생님하고 이 수업만 다 마치면 데카르트 성찰 혼자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선생님하고 수업 마치면 이 책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자, 보자. 제시문 가에서부터 제시문 이게 아마 라까지 있을 거야. 제시문 다 제시문 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답안이 62쪽에 답안이 있다. 답안도 써야 돼.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 답안까지 써야 돼. 답안 안 쓰려면 아예 선생님 수업 듣지도 마. 자, 62페이지. 제시문 가에서 라의 제목을 일단 정하고 핵심 내용을 도출 정리하시오. 각 200자로 하는 거야. 200자로 정리하는 거다. 여기에 제목을 딱 제시문 가 옆에 제목을 정한 다음에 200자가 되려면 한 줄에 40자를 쓴다면 5줄, 한 줄 40자 기준으로 5줄 써야 200자다. 알겠지? 이렇게 제시문 가나다라 네 가지를 우리 공부하는 거야. 58이든가? 58. 57인가 보다. 10. 야, 제시문 가부터 우리 공부하자. 어제 내가 한 성찰이지. 어제 했어. 뭔가 했어. 뭔가 뭐 선생님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했다고 쳐. 어제 뭔가 생각을 했는데 성찰을 했는데 내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그 의심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제 내 힘에서 벗어난 것이다. 어제 했는데 뭔가 잘 모르겠는 거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어제 했던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 힘으로. 데카르트 자신의 힘으로. 그러나 나는 이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갑자기 깊은 물에 빠졌을 때처럼 나는 너무 놀라서 발이 바닥을 딛고 서게 할 수도 없고 물 위에 헤엄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어떻게 된 거지?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 나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네, 성찰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그러나 나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어제 들어간 길을 따라 갈 것이다. 어제 무언가 했지만 제1성찰이겠지. 무언가 했지만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어제 한 성찰 때문에 제1성찰이지. 하지만 제1성찰은 의심과 관련된 거다. 무언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현상이 있을 때 그게 정말 그런가 자꾸 의심에 들어갔던 거야. 그랬더니 봤더니 아니라는 거지. 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어제 성찰에서. 자, 어떻든 어제 들어간 길을 갈 것이다. 의심할 것이다. 계속. 즉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더라도 작은 의심조차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멀리 할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나를 내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제 했던 생각대로 작은 의심조차도 모든 것을 멀리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멀리하지 않겠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온다. 재심은 그러니까 제2성찰에서 한 말이다. 나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또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확실한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없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 그래도 무언가 발견할 때까지 아니면 정말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항상 이 길을 가겠다. 자,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전체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옮기기 위해 고정되고 안정적인 지렛대만을 필요로 했다. 이런 확실한 진리가 필요한 거야. 아르키메데스 원리처럼.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뭔지 알아? 아르키메데스 원리?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이게 지렛대라고 쳐봐. 여기 이쪽에 100kg 사람이 서 있고 이쪽에 50kg 사람이 서 있으면 중간에 지렛대는 이쪽 100kg 있는 중심에서 100kg 사람이 앉아 있는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를 A라고 치고 여기 보이는지는 모르겠다. 이 길이를 A라고 치고 이 길이를 B라고 치면 이 사람이 100kg 그리고 이 사람이 50kg라면 이 길이의 반이 되면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2배가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몸무게, 이 지렛대 한쪽의 무게와 이 길이는 이쪽의 무게와 이쪽 길이의 곱과 같다는 그런 원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야. 그러니까 뭐야? 물론 상상해서 옮긴다는 거야, 지구를 상상해서 옮긴다는 건 실제로 옮길 수는 없지. 여기가 지구가 있다고 쳐보자. 지구를 딱 얹어놨다고 쳤을 때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 사람이 하나 있으면 지구의 무게는 이 사람의 무게보다 뭐 엄청 무겁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엄청 일로 가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걸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상상 속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구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 비만큼 이게 길면 되겠지? 결국은 뭐야? 그렇게 엄청나게 길고 튼튼한 지렛대만 있다면 지구를 들어 올릴 내 몸무게로 사람의 몸무게로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지. 자,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전체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옮기기 위해
고정되고 안정적인 지렛대만을 필요로 했다. 이처럼 아르키메데스 원리처럼 내가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만 발견할 수 있다는 행운을 누린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뭔가 확실한 거 하나라도, 무언가 확실한 거, 지난 제1고찰에서 아무리 봐도 확실한 게 없었는데 이게 사람은 생명체다, 사람은 동물이다, 뭐 이런 것만 쳐도 동물? 정말 사람이 동물이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의심 속에 있었단 말이지. 그럼 동물은 무엇인데? 동물을 정의하면 정의된 그것에 있어서 또 정의된 그것들이 또 무엇인데, 이렇게 끝없이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지. 근데 아무튼 어떻든 한 가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어떤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므로 우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가정한다.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하나하나 거짓이 아님을 밝혀나가면 되겠지. 자, 거짓으로 가득 찬 나의 지식과 기억이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보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런 믿을 만한 감각도 없다고 생각하자.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부드럽다. 이게 정말 부드러워? 그치? 이게 사람 손의 그 표면 조도보다 이게 뭔가 좀 더 매끄럽기 때문에 부드럽게 느끼는 거지, 이 자의 표면을 엄청 거칠게 느끼는 굉장히 작은 미생물이 있다면 굉장히 거칠게 느낄 거야. 뭐 계곡과 산이 이어지는 그런 표면 조도를 가진 자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믿을 만한 감각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하얀색 자잖아, 그치? 이게 정말 하얀색이야? 말이 안 되지. 다른 동물에 있어서는 이거는 희게 보이지 않을 거야. 자, 어쨌든 육체, 형태, 영역, 움직임 및 장소 등은 단지 내 마음속 상태의 상상의 상태일 뿐이라고 믿어보자. 그러면 당신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제1고차에서 나온 결론하고 비슷하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 하나를 이제 찾으러 탐험을 떠나는 거야. 데카르트가. 자, 우리 데카르트와 함께 확실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 찾으러 함께 탐험을 출발해보자. 자, 제시문가 제목을 정하고 200자로 정리한다. 시간은 좀 어려워서 이거는 10분 동안 잘 정리해서 좀 명확히 정리해서 200자로 설명해봐. 자, 시간 10분 준다. 보통 이 정도 길이면 5분, 200자는 5분인데 내용이 좀 어렵고 하니까 10분 동안 한다. 자, 다 됐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못한 사람은 다 완성 다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우리 제시문 두 번째 제시문 나 공부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확실한 것이 정말 없나? 자, 그 확실한 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 확실한 그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신이나 다른 힘은 없을까?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거지. 하지만 그런 것은 필요 없다. 필요 없대. 신도 필요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대. 왜 그렇겠어? 왜 중요한 말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하는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은 하늘도 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뭐 태양에도 갈 수 있고 우주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 우리 인간 육체는 도저히 신을 따라갈 수 없지. 하지만 우리 마음, 정신 속, 우리 마음 속 생각은 어때? 태양에도 갈 수 있고 우주 끝에도 갈 수 있고 동시에 100명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끝이 없는 거야. 결국 뭐지? 우리 생각은 신과 동급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신과 다를 게 정말 조금만큼도 없어. 우리 정신은 곧 신이야. 왜냐하면 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정신은 할 수 있고 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 정신은 또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구현은 못하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실질적 구현은 하지 못해 당연히. 신이 실질적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신을 당연히 쫓아갈 수 없지. 하지만 실질적 상황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생각의 세계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은 바로 신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신인데 뭐. 그렇지? 그러면 나는 적어도 무엇인 것은 확실한가? 확실한 것이 이건가? 첫 번째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야 드디어. 그러면 나는 적어도 무엇인 것은 확실한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보자. 노란색으로. 그러면 나는 적어도 무엇인 것은 확실한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답이 시작된다. 본론이지, 본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적어도 무엇인 것은 확실한가? 그러나 나의 존재 특성으로 이미 어떤 감각이나 신체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떤 감각이 있어서 나고 이런 몸이 있어서 이런 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몸이 육체가 있어서 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아까 그 고찰 1에서 이게 나가 이 존재인가 나가 이 신체인가 이 육체인가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육체로서 나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야. 다시 써보자. 나는 잠시 주저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육체와 감각이 없다면 어디 갔어? 내 육체와 감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육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육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와 감각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또한 나는 이 세상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제1고찰에서 하늘이 정말 있나? 하늘이 없고 땅이 있나? 땅도 없어. 땅도 어느 순간 지진으로 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만 있는 거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거야. 자, 마음도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마음도 있다 없다 하니까. 그치? 만일 그렇다면
내 존재도 없다고 확신하는가? 존재가 없다고 확신하는가? 분명 그렇지 않다. 내가 무언가 확신했을 때 또는 내가 무언가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있었다. 내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어. 나는 분명히 지금 있어. 있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의심을 하게 되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였는데 그 한 단계 더 나가기 전 나는 분명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없는 건 아니잖아 확실히. 지금 여기 있잖아. 선생님 여기 오늘 수업하는 강의하는 이 선생님 있잖아. 그치? 응. 너희들 선생님들 수업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너희도 있잖아. 있으니까 뭔가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딴 거 모르겠는데 있는 건 맞아. 예를 들어 나도 전혀 몰랐던 대단한 힘을 가진 교활한 사기꾼이 어떤 악마가 있어. 교활한 사기꾼. 굉장한 힘을 가졌어. 아주 어떤 악마가 있어서 나를 속이려고 항상 혈안이 되어 모든 계결을 부린다고 모든 관계, 계책을 부린다고 가정해보자. 뭔가 대단한 사기꾼이요. 대단한 악마가 나를 막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쳐봐. 봐봐. 내가 없으면 나를 속이겠어? 그런 악마들이 다 담보자. 이때 그가 나를 속이더라도 그 악마가 사기꾼 악마가 나를 속이더라도 오히려 그 속이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어떤 악마가 나타나고 어떤 악마가 아니라 신이어도 괜찮아. 하나님,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를 뭔가 속여도 내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속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야. 그가 나를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한 그가 원하는 대로 속임수를 쓰더라도 내가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가더라도 결코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악마라 할지라도 엄청난 관계를 쓰는 계책을 쓰는 악마라 할지라도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심한 고찰과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조사 검토한 후에 나는 마침내 어떤 존재? 자, 색깔을 바꾸자.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내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또는 내 정신 속에서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내가 뭐 인식하지 못하면 뭐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또한 영원한 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해.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란 얘기다. 자, 근데 나는 존재한다 그 자체 가지고는 명제화는 되지 않아. 명제가 된다는 얘기는 A 이퀄 B라는 뭔가 등식이 존재해야지만 명제가 될 텐데 나는 존재한다. 뭐 그거는 어떤 정식 명제 A 이퀄 나는 존재라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존재이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라기 때문에 정식 명제는 아니야. 어쨌든 뭐 정식 명제라고 해도 괜찮긴 해. 어쨌든 아주 간단한 최초의 명제. 나는 존재한다는 영원한 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것으로 데카르트가 명제를 잡지 않은 이유는 나는 존재한다로 한다를 제1 진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존재한다 그 자체는 이미 벌써 여러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명제로 하기 싫었던 거지. 자, 어쨌든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한 참. 자, 그다음 계시면 다로 넘어가기 전에 자, 정리해보자. 자, 드디어 무언가
확실한 것을 발견했어. 명제는 아니더라도, 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확실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고?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다 자 정리해보자. 제시문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자로 10분 동안 10분 정도에 정리한다. 제목도 정해봐. 자, 10분 동안 동영상 스톱시키고 작성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못한 사람은 작성한 후에 넘어가는 거야. 이게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소용없어.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이 그 강의 기획한 대로 너희들이 따라와줘야 그래야 효과가 있다. 마음대로 답안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돼. 듣지 마. 자, 답안을 쓰고 다음으로 꼭 넘어가야 된다. 자, 제시문 제시문 다. 세 번째 이야기지. 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한, 나 자신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게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걸 제1 명제로 하기는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그래서 뭔가 나 자신이 무엇인지 그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제1 진리로 하고 싶었던 거야. 데카르트 생각은. 나 자신은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 자, 색깔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부터 나는 부주의하게 다른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지식조차도 뭐 다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더라도 그걸 이용하더라도 그것을 막 그 우리 베이컨의 우상의 극장의 우상이지 극장의 우상처럼 뭐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그러지 말고 믿어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이유로 나는 이제 내가 마지막 생각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을 고찰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지? 나는 무엇이? 그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게 사실은 더 기본적인 명제이긴 하지. 근데 하긴 명제의 요건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예 빼버린 거지. 이런 이유로 나는 이제 내가 마지막 생각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을 고찰할 것이다. 방금 위에서 제안한 이유로 근절될 수 있는 이전의 모든 의심스러운 견해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지? 의심스러운 것들은 다 아니라고 아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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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G 하는 거야. 이를 통해 완전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확실한 것만 남겨놓겠다. 확실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전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주저없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간이다. 이게 맞는 말인가? 봐봐.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뭔데? 이렇게 된 거야.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할 것인가? 이성적인 동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비슷한 거지? 나는 인간이다. 인간? 인간이 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치? 이성적인 동물? 그럼 이성적인 동물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끝없이 나오겠지. 끝없이 의문을 지속. 자, 분명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이 무엇인지, 함적인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하므로 한 가지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질문 한 가지 명제를 만들었는데 그 명제를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이 생기니까 더 어렵고 더 난해하고 더 무한하며 알려지지 않은 의문 속으로 계속 우리가 늪에 빠져버리듯이 빠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는 B이다인데 B가 뭔지 몰라. 그럼 B는 C야. C는 뭔데? D. D는 E하고 F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E하고 F는 뭔데? 이런 식으로 무한히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지. 그러므로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야. 또한 나에게 남은 여생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서 옛날에는 뭐 수명이 길지 않았지. 병에 걸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500년 전쯤 시대에 뭐 그렇게 한가하게 계속 탐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어렵고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모두 써버리고 싶지도 않다. 그러므로 내 정신 속에서 내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자체에서 발생한 생각들 중에서 나는 내 본성에 의해 도출한 주관적 생각들만 고찰할 것이다. 뭐 이것저것 열심히 조사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나는 고찰해 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뭐 할 게 많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 못 끝내겠다는 거지. 자,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들 우리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아니라고 하기로 했어.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라고 하기로 했다. 자,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자. 우선 나는 얼굴, 손, 팔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육체로 불리는 뼈와 살을 가진 물체,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그 외에도 나는 먹는 게 난가? 영양을 취하고 걷는 것이 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난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왔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나는 존재를 영혼에 결부시키기도 했었어. 나는 영혼인가? 귀신 같은 어떤 존재가, 어떤 이런 육체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귀신 같은 존재가 난가? 그러나 나는 이 영혼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어, 옛날에는. 그럼 영혼이 뭔데? 이런 식의 생각하지 않았었지.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면, 만약에 있었다면 나는 영혼이 바람, 꽃 또는 내 모든 부분에 스며들었던 매우 가벼운 공기와 같이 매우 희박하고 섬세한 어떤 것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렇지? 매우 희박하고 섬세한 것. 그게 영혼이올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희박하고 섬세한 것이 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겠지. 한편 과거에 나는 육체, 즉 물건에 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 성질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면 몸은 다음과 같이 육체를 묘사했을 것이다. 육체, 내가 육체인가? 내가 이 몸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몸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아. 그래서 뭐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한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육체인가 또는 물체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육체, 물체, 대상 다 같은 말이지.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물체를 제거할 수 있는 나에서 뭐 손톱을 제거한다든지 뭐 털을 제거한다든지 무언가 있어야 물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물체를 제거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뭐 어떤 물체의 정의 자체로는 틀리지 않아. 그게 나는 아니지만, 그게 나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 물체 자체의 정의로서는 맞겠지. 육체는, 사물은 촉각, 시각, 청각 또는 미각에 의해 느껴지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고 감각을 느끼는 다양한 이질적 타자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것. 어떤 물체가 물체의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동할 수 있어야 물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물체라면 감각에 의해서 느껴져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있다면 이렇게 딱 만지면 여기 뭐 수염 있는 부분을 만지면 거칠하네 이런 느낌, 그렇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물체라는 거야. 안경을 만지면 부드럽네,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 그렇지? 이렇게 느껴야지만 존재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사물의 특성이 스스로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사물이라는 것이 꼭 생명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만 사물이라고 하진 않지, 그렇지? 이런 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물이 꼭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사물이다, 내가 육체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스스로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육체다라고 하면 육체는 사물이잖아. 근데 사물은 스스로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육체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육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이해됐는지 모르겠다. 이해했겠지? 한 번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나는 육체다. 라고 나는 이, 이 육신을 가진 그런 사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물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 생각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사물이다, 내가 육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반대로 나는 어떤 사물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기능들을 보고 오히려 놀란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사물에서 혹시 그런 기능이 있다면 내가 놀랄 정도로 이상한 일이라는 거야. 만약에 이런 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뭐 유령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거지. 자, 여기서 보면 대시문 다에서는 나에 대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제시문 나에서 알았어. 근데 나는 무엇인가라고 드디어 실질적인 명제적 생각으로 사유로 들어갔을 때 나는 사물 또는 육체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도출하고 있다. 자, 100자로 200자로 정리하고 제목도 정리한다. 자, 10분 동안 정리하는 거야. 자, 다 했지? 10분 동안 정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라다. 제시문 라. 마지막 제시문 라. 결론이 들어가 있겠네. 마지막이니까. 자, 누군가 그의 모든 기교, 힘을 나를 속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미력적인 악마가 있어.
어떤 악마가 있어. 나를 속이려고. 그가 나를 속이려 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지금에 와서, 그렇지? 재심은 나에서 얘기했지. 그러면 나라는 존재,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답, 첫 번째 진리다. 이외 육체의 본성, 위의 육체의 본성에 부여한 모든 속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생각을 멈추고 주의 깊게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하지만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육체적 본성은 육체적은 사물이지, 사물적 본성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유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막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게 난데 육체적 본성하고 연관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나는 그들 모두를 자세히 헤아려 보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 다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지. 그냥 감각적으로만 직관적인 진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른 속성으로 넘어가서 내 속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육체가 아니야. 육체는 육체적, 사물적 요소는 아니더라고. 지금 결론 내려진 거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지?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물적, 육체적 요소는 나는 아니다. 그럼 또 뭐지? 라고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성질은 아니더라도 뭔가 영향을 취하고 또는 걷는 것, 그런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 동물적 속성. 이, 이 동물적 속성을 행하는 것이 나인가? 그러나 내 실제적 존재가 육체적, 물리적 특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적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나지, 그렇지? 이렇게 막 의지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나야. 내 실제적 존재가 육체적, 물리적 특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걷거나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라고?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지. 내가 뭐 육체적 본성, 물리적 본성이 없는데 뭐 무슨 영향을 취하고 걷는 것이 내 속성이겠어? 이건 아니야 또. 그렇지? 그럼 또 다른 속성은 느끼는 것인가? 뭔가 감각을 느끼는 것인가? 뭐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럽다. 따뜻하다. 뭔가 머리카락이다. 이런 것들. 차갑진 않지만, 예를 들면 차갑다. 그런 게 난가? 그러나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다가 꿈에서 깨어났어. 나는 실제로 꿈에서 느꼈던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내 꿈에는 존재했다.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내 꿈에는 존재했어. 꿈속에서 무언가 느끼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꿈에서 내가 어,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이렇게 찔렸어. 뭐 실제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엄청 고통을 느꼈겠지. 하지만 꿈에서는 칼에 찔려도 물론 약간의 아픔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꿈에서 뭔가 어디서 떨어지거나 뭐 굉장한 고통을 당해도 실제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 하지만 그래서 꿈에서는 난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 꿈에서는 존재했어. 그렇지? 그런 것 외에도 내 육체가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 없는 내 육체가 없으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내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느낀다는 얘기는 감각을 느끼는 감각 세포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미각, 뭐 통각, 뭐 촉각, 후각, 그치? 청각, 시각 이런 것들 모든 그런 감각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을 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 꿈에서도 내가 완전한 나는 아니지만 약간 그 무의식 상태의 나이긴 했지만 그것도 나거든. 근데 나는 못 느꼈어. 그치? 누군가 꿈속에서 나를 칼로 찔렀는데 고통을 못 느꼈어. 근데 꿈속에서 나는 확실한 나는 아니지. 그것도 확실한 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 아, 이게 약간 가위 눌렸을 때도 그런 게 있지. 꿈속에 있지만 이게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 가위 눌린 속에서도. 그렇듯이 내 꿈속에서도 나는 나는 있는데 그게 느끼지도 못했는데 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느끼는 것하고 나랑 상관없고, 두 번째는 육체는, 느낀다는 것은, 감각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육체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사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끼는 것은 내 본질이 아니다. 그렇지? 몇 가지 계속 우리 부정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속성은 또 다른 나의 다른 본질은 생각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했지? 뭔가 다른 색깔로 한 이유가 있겠지? 자,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이란 나의 한 본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자이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발견한다. 오직 생각만이 나에게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만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나는 있고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 그러나 얼마나 오래 확실한가? 내가 얼마나 오래 존재하지? 이런 것들이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동안만큼만 그 본성적 특성은 확실하다. 내가 생각하는 한 나는 존재하는 거야. 생각하는 한. 이 본성의 정의로부터 내가 생각을 멈추면 존재도 멈출 수 있다. 그렇지? 필연적 사실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정신이며 이성 그리고 오성이다. 여기 생각하는 존재, 정신, 이성, 오성, 이런 것들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존재, 정신적 존재, 이성적 존재, 오성적 존재다. 깨닫고 있는, 인식한 존재란 뜻이야. 이거는 이성적 존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이거는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이거는 그냥 정신, 그치? 마음이란 얘기지. 용어들은 단순한 철학적 용어가 아닌, 이제부터는 이 용어들은 단순한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존재를 정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신, 이성, 오성 이런 것들이 어떤 철학적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바로 나라는 거야. 나는 정신이고 나는 이성이고 나는 오성이고 나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렇지? 어떤 철학적 단어적 의미에서 이제 어떤 나란 존재적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야. 이처럼 나는 진실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결론이지 결론. 자, 노란색으로 해보자. 이처럼 나는 진실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실히 말한다. 자, 뭔가 발견한 거야. 그렇지? 첫 번째 진리를 발견했어. 확실한 거. 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 같은 확실한 진리 하나 발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무언가 진리들을 발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발견한 게 뭐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거기터 에르고 숨이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긴 이건 정답을 찾은 거야. 정답을 찾은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한 번 또 다른 거 뭐 있나 본 거야. 그렇다면 그의 본성은 없는가? 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또 다른 본성은 무엇인지 알아낼 것이다. 그렇지? 자, 좀 더 다른 거 보자. 나의 본성은 육체라고 하는 사지는 활달이지. 육체는 아니라고 했었지. 육체가 아니라고 했었다. 육체가 아니고 나는 또 모든 사지에 스며든 바람, 숨, 익힘, 증기 이게 뭐라 했지? 영혼이라고 그랬지? 영혼도 아니라고 그랬어. 또 내가 구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의 본성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까 얘기했었지? 확실 명석 판명한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정한 이러한 기본 가정을 바꾸지 않는 이런 거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확실한 것 이외에는 그런 가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것들을 내 존재의 본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철학적 중요 사항을 발견하는데 데카르트 전에는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했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했던 존재야. 신에 의해서, 예수님, 부처님에 의해서 존재된 그런 하찮은 미문이었어. 그치? 하찮은 존재들이었지. 뭐 신이 만들어 준 존재. 신적 존재지. 신이 만든 존재.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야.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거지. 나를 만드는 것은 누구? 나가 된 거야. 나를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를 만드는 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것은 누구? 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그 혁신적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생각의 전환인 거였다. 그전까지는 내가 나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나를 만드는 것은,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 특히 하느님, 신이 또는 군주가 또는 귀족이 양반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나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어떤 생각의 안전한 전환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 자신의 정의도 정의지만 그것도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근데 더 큰 철학적 의미는 드디어 인간이 신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제시문 라에 정리해보자. 제시문 라 답안에 쓰라 그랬다. 제시문 라까지. 여기지? 제목을 쓰고 또 여기다 쭉 기백자로 쓰면 된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10분 동안 정리한다. 자, 좀 어렵지만 빠지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해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제주문 가나다라를 공부했잖아. 같이 읽어봤지, 공부했지. 가나다라를 바탕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증명하시오. 자, 논증 증명해봐. 600자로. 자, 이거는 선생님이 20분 줄게. 20분 줄 테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 제1 원리지. 제1 증명. 제1 진리를, 데카르트의 제1 진리를 20분 동안 증명해봐. 우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석한명하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거다. 자, 20분 동안 작성하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먼저 넘어가면 안 된다. 다 한 사람만 넘어가는 거야. 자, 다음으로 가보자. 다음으로 가보면 성찰과 회복에 대하여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존재의 본질, 정신의 본성이지. 대한 성찰 과정. 확실한 것은 명석판명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확실치 않은 것은 확실치 않은 것, 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치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두 번째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존재는 무엇인가? 육체인가? 느끼는 것인가? 걷고 영향을 취하는 것인가? 영혼인가? 생각하는 것인가? 쭉 봤더니 뭐라고? 나는 존재하고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데카르트 성찰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자, 좀 어렵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대한 증명해봤다. 자, 뭐 좀 이해됐지? 데카르트가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됐을 거야. 그리고 데카르트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그 철학적 과정이 의미를 가졌는지,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는 그 당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아니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하지만 선생님하고 수업한 너희들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우리 철학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만드는 것은 누구라고? 나를 창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 오늘 수업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증명해봤다. 자,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